안녕하세요.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글로벌 특파원 김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 아헨에서 약 5개월간 생활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비용들을 모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숙사비부터 식비, 교통비, 생활비, 그리고 여행비까지 카테고리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션의 가계부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카테고리는 크게 여행, 식비, 학교 관련 비용, 교통, 생활, 주거, 고정비용과 여가비용으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고정비에는 통신비나 보험료처럼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을 넣었고, 생활비에는 생필품 구매 비용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결제할 때마다 바로 기록하기보다는 카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리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유로로 결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액이 작아 보이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생각보다 큰 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션 표의 계산 기능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그 유로 금액을 기록하면 원화 환산 금액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고정 비용인 기숙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기숙사의 월세는 한 달에 약 253유로, 1,700원 환율 기준으로는 약 43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기숙사는 아헨 기숙사 중에서도 월세가 저렴한 편으로 기숙사 형태에 따라서 비용은 약 200유로부터 500유로까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비나 전기료, 난방비 등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인터넷 사용 비용으로 5유로, 그리고 기숙사 멤버십 비용으로 1유로, 세탁할 때마다 또 1유로씩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직후에는 침구나 주방용품, 청소용품처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저는 초기 정착용품을 중고로 구입하지 않고 전부 독일에 와서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침구류부터 식기류, 샤워용품 등 자잘한 모든 생활용품을 전부 새 걸로 마련하는 데에는 총 140유로 정도가 들었습니다. 독일에는 울월스와 같이 저렴하게 생필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 교환학생 분들에게서 중고 물품을 양도받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작은 물건도 한꺼번에 구입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정착 비용으로 최소 100유로에서 200유로 정도는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비와 식비입니다. 저는 생활비와 식비는 따로 구분해서 가계부를 작성했는데요. 제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10유로에서 20유로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는 샴푸나 린스, 청소도구 등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비용만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식비인데요. 식비는 초기 정착 시기와 여행을 많이 다니던 시기, 그리고 아헨에 머물면서 직접 요리해서 먹던 시기가 가장 많이 차이났던 비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환학생 초반에는 새로운 물품들을 장만해야 했기도 했고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는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독일은 외식 물가와 장 보는 비용의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외식이 가장 많았던 4월에는 식비로만 약 250유로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교환학생 초반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외식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비용도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주로 장을 봐서 요리를 해먹기 시작했는데요. 장은 주로 기숙사에서 가까운 레베나 카플란드를 이용했습니다. 한번 장을 볼 때는 평균적으로 약 30유로 정도를 사용했고 주로 요리를 해먹기 시작한 이후로 한 달 식비는 약 100유로에서 150유로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식비는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직접 요리를 얼마나 해먹는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자주 하는 달에는 약 200유로 정도를 생각하고 주로 직접 요리하는 달을 생각한다면 약 100유로에서 150유로 정도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비입니다. 아헨공대의 경우에는 튜이션비를 납부하면 독일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메스터 티켓이 제공됩니다. 저는 이 티켓을 이용해서 아헨에서 버스나 기차를 탈 때 별도의 교통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추가 요금이 필요한 DB 열차 같은 것들을 따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일상적인 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메스터 티켓의 이용 가능 지역과 열차 종류는 학교나 티켓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교환학교의 학기 분담금에 교통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과 지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일의 다른 도시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할 때 구매한 교통권 등은 교통비에 포함하지 않고 여행비에 따로 기록했습니다.
고정비는 크게 통신비와 보험료가 있었는데요. 통신비는 한 달에 10유로였고 저는 독일 통신사 프랭크의 eSIM을 이용했습니다. 가입 당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25기가고 추천인 코드를 이용하면 5기가씩 따로 추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자주 할 계획이시라면 가격뿐만 아니라 데이터 용량이나 로밍 가능 국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엑스파트리오를 이용해서 TK 공보험에 가입했는데요. TK 공보험의 경우 매달 약 141유로가 보험료로 납부됩니다. 공보험은 비용이 높은 편이라 사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장 범위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만 보기보다는 장단점을 비교한 후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여행 비용일 것 같은데요. 저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총 10개 국가, 21개의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저는 5월에 크게 2번의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먼저 2박 3일 동안 베를린을 다녀왔고 그 후에는 바르셀로나와 마요르카, 세비야, 포르투 이렇게 이어서 총 10박 11일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여행이 특히 길었던 만큼 두 번째 여행을 기준으로 비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행 기간이 길고 도시도 여러 도시를 이동했던 만큼 총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여행에서는 약 832유로를 사용했습니다. 도시간 이동을 위한 항공권으로는 약 175유로, 현지 교통비로 약 53유로를 사용했습니다. 식비는 약 278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여행 기간이 길다 보니 식사뿐만 아니라 카페나 디저트, 음료처럼 작은 지출도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쇼핑비는 약 188유로였는데요. 바르셀로나와 세비야에서 옷이나 가방, 기념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세와 여행 중간 정산, 기타 비용으로 약 139유로를 사용했습니다. 여행은 교환학생 생활에서 큰 즐거움이지만 이동 횟수나 여행 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환학생 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여행 횟수와 목적지를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예산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한 달에 꼭 필요한 기본 지출을 계산한 뒤에 여기에 여행비와 초기 정착 비용, 비상금을 더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기숙사비 253유로와 보험료 141유로, 통신비 10유로, 생활비 약 10유로에서 20유로와 식비 약 100유로에서 150유로를 다 포함하면 여행비를 제외하고 한 달 기본 지출이 약 520유로에서 570유로 사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식이나 모임 비용, 여가나 쇼핑 비용까지 고려하면 한 달 예산은 넉넉하게 600에서 700유로 정도로 잡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닐 계획이시라면 여행 예산을 더 넉넉하게 잡고 외식보다는 직접 요리를 자주 한다면 월 생활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여행 횟수나 생활 방식에 맞춰서 항목별 예산을 따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생활에 들어간 총 비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교환학생 비용은 도시나 생활 방식, 여행 횟수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산을 나누어 계획하고 꾸준히 기록하면 안정적인 교환 생활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노션이나 가계부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지출을 꾸준히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영상이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글로벌 특파원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